자살이라는 용어 사용을 피하고자 등장한 대체어 극단적 선택. 자살 소식을 전하는 뉴스 기사에 자주 보이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중재위원회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의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언론사가 자살 소식을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면 시정을 권고하겠다는 것인데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무슨 문제가 있길래 시정 권고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언론에서는 그럼 기사 제목에 자살 대신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 한 팩과 함께 고민해 보시죠.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도 자살 사망자 수는 무려 12,906명. 하루 평균 약 35명이니 2시간마다 3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셈입니다. 특히 2011년에는 무려 15,906명이 자살로 숨을 거뒀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2008년 고 최진실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과 그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를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살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계각층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들이 오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언론 보도의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자살을 다루는 언론 보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복지부와 당시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전문가들과 협업해 만들었는데요. 총 9개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언론과 미디어의 자살 용어 사용 자제. 하지만 자살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대한민국에서 자살 사건 보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살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부득이할 수 있죠. 그런데 자살을 자살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면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극단적 선택. 언론 보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살 사건 보도에서 비공식적 공식 용어가 된 극단적 선택. 하지만 이 용어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00만 뷰를 넘은 이 영상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나종호 예일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의 인터뷰인데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당사자가 자살을 시도할 당시 처한 환경과 정신적 상태는 배제된 채 자살을 마치 원해서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당사자의 자살 사유를 왜곡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게 해 모방 자살을 유도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자제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살도 안 돼. 극단적 선택도 안 돼. 그럼 누군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 이를 알려야 하는 뉴스 보도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여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고 김종학 PD의 자살 사건. 이를 전하며 한 언론사는 김종학 PD 고시텔서 자살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반면 드라마 거장 김종학의 모래시계 멈추다 라는 제목을 사용한 언론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제목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두 제목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선정한 자살보도 제목의 나쁜 예와 좋은 예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물론 후자가 좋은 예죠.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표현도 권고되고 있는데요. 백종우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 자살 보도에서 해외 언론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며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사용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의 업데이트 버전인 3.0에서도 기사 제목에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등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자살 사건 보도에 쓴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가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을 권고하고 언론인들은 유관기관들과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등 극단적 선택 용어의 사용 자제를 통한
자살률 감소 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자살 사건 보도에서의 용어 사용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눈먼 돈, 결정장애, 장애를 앓다, 꿀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행정.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고 실제로 사용한 적도 있는 단어일 겁니다. 특히 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실은 장애 차별적 표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2월 한 지자체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땡땡군 눈먼 돈 없앤다. 이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8개 매체, 기사 제목에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 기사 제목이 차별금지 관련 시정권고 심의 기준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언론사들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지자체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도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 제목에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역시 무심결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눈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는 뜻으로 딱히 정해진 주인이 없어서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누구나 쉽게 마음대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뭐가 문제야? 라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장애를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은연중에 시각장애인과 해당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삼가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사용은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죠.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 2에서는 언론은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하며 보도 과정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관용구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라고 권고하고 있죠.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에 따르면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언론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언론 보도에서 눈먼 돈과 같은 장애 차별적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 차별 표현 사용으로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한 사례만 총 274건인데요. 전체 시정권고 수의 약 24%에 달합니다. 눈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가 22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밖에 결정장애, 장애를 앓다, 벙어리, 선택장애, 외눈박이, 절름발이 순서대로 장애 관련 차별 표현이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애 차별적 표현을 어떻게 바꾸어 사용하면 좋을까요?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수용해 장애 차별적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꾼 사례를 살펴보면 눈먼 돈은 애먼 돈 혹은 부정수급 시비 등으로 바뀌었고요. 결정장애는 우유부단, 결정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표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또 장애는 질병과는 다르게 극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관용구인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은 장애가 있다나 구체적인 명칭으로 꿀먹은 벙어리는 묵묵부답, 침묵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관행적으로 쓰던 표현이 차별적 표현인지 의문이 들 때는 자기 이름을 차별적 표현 주변에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해당 표현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 느낌이 오시죠?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 대상 교육과 시정권고 심의 제도를 통해 언론 보도에서 장애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언론이 장애 차별적 표현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그러한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려는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역시 무심코 일상에서 장애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지난 2020년 유튜브를 휩쓸었던 뒷광고 논란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튜브에 출연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내돈내산이라며 추천했던 제품들이 사실은 광고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있었죠. 인플루언서들이 내돈내산했다 믿고 제품을 구매했던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신뢰가 기본인 뉴스 기사에도 광고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하루 한 팩과 함께 알아봅시다. 요즘 손발이 저려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뉴스에서 땡땡 영양제가 좋다고 하더라. 뉴스의 형식을 띠고 일상생활에 유용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던 기사가 알고 보니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였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요 일간지나 경제지에서 6,693건의 기사형 광고가 적발됐다고 해요. 이번에 적발된 기사형 광고들은 광고임에도 명확하게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땡땡땡 기자 같은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인 바이라인을 넣어 일반 기사로 착각하게 만든 경우인데요. 기사형 광고,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기사형 광고는 언론사 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이용해 해당 광고가 기업이나 제품의 장점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데도 독자들이 믿을만하다, 언론 기사니 사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식은 언론사 기사와 유사하더라도 명확하게 광고임을 밝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광고가 아닌 척하거나 심지어 기자 이름까지 넣어 만들어졌다면 독자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심지어 피해까지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기사형 광고를 악용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간지나 주요 경제신문에 실리는 기사형 광고가 이슈화되고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만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는 권고나 주의 조치만 내려질 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추가적인 조치는 없는데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적용받아 뒷광고를 하면 처벌받는 것과 달리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사형 광고에 따른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2009년 과태료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기사형 광고를 작성하거나 게재하더라도 언론사에 불이익을 줄 순 없죠. 해외에서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독일의 경우 광고임을 따로 표기하지 않고 일반 대중을 교모하게 속이는 경우를 위장 광고라 칭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언론 미디어 관련법뿐만 아니라 독일 부정경쟁 방지법에도 광고와 기사 분리 규정을 두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책과 논의가 없지는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를 통해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정이나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권고 심의 결과 지난해 전체 시정권고 결정 1158건 중 기사형 광고를 이유로 한 시정권고 결정은 126건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기사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노력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사와 광고 구분을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언론사가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을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기사는 뭘까요? 팩트체크가 안 된 기사? 허위 조작된 기사? 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이용자 다수가 광고를 기사처럼 바꿔서 보도하는 행위를 가장 심각한 인터넷 신문의 비윤리적 행위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기사인 듯 기사 아닌 기사 같은 기사형 광고가 독자를 속이고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는 상황인 만큼 언론사도 기사형 광고로 인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과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인 방화벽 마련도 시급한 시점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